권리금입니다. 민법 시간에 들으셨어요? 네. 권리금이란 개념 정의는 이미 중개 대상물 할 때 들어보셨어요. 거기 상가 권리금은 일단 타이틀 옆에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지금. 193이에요? 박스가 두 개인데 지금 194가 권리금이요. 권리금이란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밑줄 하시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어디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좀 이따 읽어보시면 당연히 나옵니다. 일단 권리금 정의부터.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 건물의 점포 위치에 따른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를 뭐란다? 권리금.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치킨 호프집 하려고 상가 들어간다. 근데 임대인이 상가, 그 자기 상가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비품 다 갖춰져 있다. 시설 있죠? 5년 동안 했다고.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신용. 점포가 대로변에 있네. 이점이 있죠. 그럼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차피 치킨 호프집 하려면 비품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영업하려면 광고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익이 이미 발생되고 있잖아. 그게 권리금이요. 권리금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인데 임대인도 받는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치킨 호프집 하고 있었다니까. 받아야지. 임차인도 받는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도 받아요. 보증금 차임 빼고 월세 빼고 나머지 지급하는 것을 뭘 한다? 권리금이라 한다. 권리금은 임대인도 받아요. 밑에 그 비교하실 게 권리금 계약 밑줄. 권리금 계약은 누구로부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누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 들어가면 안 돼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간 계약이 권리금 계약. 됐어요? 그러면 밑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있죠? 1. 누구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3개월 가로부터 종료시까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 밑줄. 누구하고 누구 간?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에 따라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데리고 온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리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누구는?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누가 데리고 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있죠? 요건에 의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3기 연체처럼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방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앞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사유가 쭉 있었잖아요. 거절 사유는 두 가지요. 거절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고 임대인의 방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해당되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는 꼭 알고 가셔야 돼. 나중에 강조를 계속 해드릴 거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면 방행인가?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기억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다. 누가 요구했다고? 누가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방행이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고. 2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방해죠. 디귿도 똑같아요. 네 번째 보니까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임대인이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넌 네가 데려온 사람은 계약 못하겠다. 방행이 맞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겠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기약,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 보니까 자력이 없어요. 누구도 피해요. 그때는 거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쭉 보시면 되고 디귿 있나요? 디귿.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가? 임대인이. 그만해. 이게 임대인이 가장 강력한 권리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 보니까 아가 조폭같이 생겨서 조폭. 내 상가 빌려주면 야가 영업하지 않고 거기서 노름을 할 것 같아. 현재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임차인으로서 상가 건물은 뭐 해야 돼요? 영업해야지. 노름방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니은이 현재의 의무를 위반한다 이렇게. 야 보니까 돈이 없어. 1번 자력이 없죠. 그런데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네가 나가면 내가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비워둘 거다. 비영리업체한테 내가 빌려줄 거다 하면 권리금 있어요 없어요? 비영리업체는 없지. 거기 임대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야.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선택한? 원래 누가 데려온 신규 임차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받고 나는 원칙인데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이미 받았다고. 누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마시고 책들을 읽으시라고. 진짜요. 민법은 자기가 민법생님 배웠는데 예단 가지고 읽으면 안 돼. 이럴 것이다라고 예단 가지고 읽으면 책은 반대되어 있는데 자기 읽고 싶은 대로 보여요. 그래서 민법은 네 문제 틀린다니까요. 책대로 문제 읽으시라고. 누가 데리고 온?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했죠. 그 임대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했잖아요. 권리금 지급했으면 받고 나갔잖아요. 나가야지.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받았다면 끝이지. 예?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내가 하지 않고 다시 이해가 안 되실 모양이다 이거. 원래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이렇게 받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 데려왔다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했죠. 이렇게 권리금 받았잖아 이미. 끝이지. 나는 네가 선택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데려왔다. 신규 임차인 다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 지급받으면 끝이지 그 말입니다. 임차인 씨가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해달라고 오면 거절할 수?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 받았으면 끝이죠.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 나는 못하겠다. 안 받았으면 내가 데려온 사람하고 계약해달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권리금 지급 받았다고.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나는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임차인 데려고 올 테니까 계약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3번.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이건 나중에 연구 영역이에요. 안 받았으면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 안 했다. 지급받지 않았으면 이거 법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연구 영역이 다시 연구하시라고.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해버리면 본문을 흐린다고. 본 내용만 정확하게 해서도 70 나오잖아요. 연구하시라고. 연구를. 공인중개사법에서 휴업 신고하고 재개 신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재개하려고 하니 등록증이 없다고.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등록증 반환해야지. 며칠? 즉시. 그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야기 흐름이 안 맞네.
3월 초가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전자문서가 안 돼. 재개 신고한다,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한 다음이다. 다음에 등록증이 반납돼 있으니 등록증 찾으러 왔다 그 말 아니야? 재개 신고할 때,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할 일이 없지.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있잖아요. 시험은 여기까지야.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적시 반환하라 이렇게. 더 연구 영역이 이제 한 사람 찾아오잖아요. 재개 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등록증 어떻게 반환받냐고. 이거는 시험 나와요? 엉뚱한 거가 자꾸 사고하면 시험에서 흐트러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록증 갖다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거 시험 나와요? 전자문서를 일단 신고해놓고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게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까지만 해요. 애매한 부분은 체크해놨다가 연구하시라고. 연구하시고 지방에 지역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입법총회가 법 바꿔달라 하시든지. 자,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했다. 못 받도록 했잖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럼 누가 입은 손해액은? 누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기로 한?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그 주변 상가 평균 권리금 있겠죠?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권리금 중 낮은 거.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종료 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끝납니다. 뭐 2번은 보충해서 동그라미 5번은 보충해서 읽어두셔야 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지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리는 자의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금 적용 배제는 나중에 하시고, 이제 시험에 구분하실 게 4번, 5번 묶으시고 6번, 4번, 5번하고 6번하고 구분하셔야 돼. 4번에 권리금 밑줄, 5번에 권리금. 4번에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할 때 권리금 밑줄, 5번에 권리금 평가 기준 할 때 권리금. 6번에는 표준 계약서 할 때 권리금 빠져있죠.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 아니야? 상가 건물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상가 권리금 표준 계약서, 권리금 평가 기준은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관부서가 어디요? 국토부. 권리금은 국토부 장관이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은 상가 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빠졌죠? 이건 왜 법무부 장관인가? 6번은 임대차 보호법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의 임대차 보호법 두 개의 소관부서는 법무부요. 구분하시라고. 4번, 5번에 시험 나왔고 6번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맨 밑에 박스에 3기 차임 연체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있죠. 계약 갱신 요구 받은 현재 3기 연체이면 거절할 수 있고, 훨씬 전부터 이미 석 달치 밀려 있으면 갱신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다시 앞에 타이틀에서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 그 말입니다. 임대인 동의여서 전대차 넘겼잖아요. 전차인의 권리금까지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전대차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하면 대표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넘겨보시, 그 194페이지 5페이지 가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따라잡기 있죠. 뭐 따라잡힐란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배우신 임대차 보호법을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14개 지문이죠. 상가건물은 6개 지문이죠. 그걸 읽으시라고.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다 정리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쁘다. 넘겨보시면 다시
경공매 실무가 있나요? 경공매 실무는 다음 주에 하셔도 되는데 거기 임대차보호법에서 196페이지 표 비교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196페이지 상가 건물 7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보시면 두 개 법은 그건 숫자 비교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또 몇 프로 암기하지 마시고 앞에 지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상가 건물은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까지는 봐두시라고. 됐죠? 오늘 배우신 내용이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배우셨다. 기본만 하고 마칠게요. 거기 경공매 실무 있죠? 법원 경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박스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는 누가 신청하는 것? 법원 경매는 두 가지가 있다.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는 줄이면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담보권자가 민법에서 담보권 실행한다 들어보셨죠? 담보권을 실행해야 하는 경매가 임의 경매. 담보권자 하면 저당권자, 질권, 유치권 있죠? 담보권 성격을 가지는 전세권자 있죠? 가 소송 제기한다? 필요 없이.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필요 없이. 담보자본 특정한 부동산이 있다 없다? 담보권 설정되어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경매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란 물건인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일반 금전채권자, 돈만 빌려주고 담보 잡지 않고 차용증만 적어줬다. 무담보 채권이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판결문 주겠죠. 판결문 이름이 뭐? 집행 권한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경매가 뭐? 강제 경매. 임의 경매란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여기 개념 정의요. 됐어요? 밑에 특징 보시면 임의 경매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 2번 특정 재산 밑줄, 특정 동그라미.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다. 그게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뭐? 일반 재산 밑줄 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왜 특정 재산인가? 담보자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 소유 명의 재산이 아파트가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다. 부자네, 그죠? 세개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갑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 쓰고 아파트인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고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담보권자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 재산 3개 다 넘길 수 있나요? 물건은 그 현재 물건을 설정하고 있는 그 물건만 지배해요. 그래서 특정 재산 경매라고 해요. 임의 경매는 달리 표현하면 특정 재산 경매. 강제 경매는 일반 재산 경매를 한다. 일반 재산 경매란 일반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렇죠?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나왔다고. 2억 원을 다 받기 위한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그러면 아파트인 특정 재산만 경매할 수 있다. 강제 경매도 만약에 특정 재산만 경매할 수 있다 해버리면 보세요. 아파트를 경매 넘기죠. 그런데 지금 경매 신청한 임차인보다 아파트 등기 보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많더라고. 선순위 권리자 많아서 이 사람들이 배당을 먼저 할 거 아니야. 배당 해주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돌아올 돈이 없어. 경매도 협박 아니야? 그러니까 2억 원이면 2억 원.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채권형을 다 확보하기 위한, 회수하기 위한 경매가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면 다 넘길 수 있다. 이게 강제 경매예요. 그러면 강제 경매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의 부동산, 토지 한 개만 경매 넘겨도, 토지 한 개, 13개 중에서 토지 한 개만 넘겨도 2억 원을 다 배당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개만 가지고도 매각된 가지고 다 배당이 되면 나머지 물건은 팔지 마라. 과잉 매각 금지. 과잉 매각 금지는
강제 경매에서 다 넘길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넘겨버리면 한 개 부동산만 가지고도 네가 받고자 하는 돈이 다 배당이 되면 나머지 부동산 넘겨버리면 누구한테 피해요? 채무자 피해니까 너무 많이 넘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파트만 넘겼는데 선순위 권리자 많아서 야한테 돌아올 돈이 없어.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돌아올 돈이 남은 돈이 없다고. 남을 돈이 없다. 무잉여 남은 것이 없으면 이 판다 못 판다. 팔아봐야 소용이 없지. 무잉여 매각 금지. 이런 말은 어디에 서는 말이다? 강제 경매에 서는 말이에요. 이미 경매는 아파트 팔았어. 아파트 한번 잡아서 넘기가 다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걸로 끝이야. 개념적인 됐죠? 199페이지 법원 경매 실무에서 권리 분석했나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라고. 200페이지요. 제가 누이 아빠가 이거 프린트 했거든. 제가 학원에서 책이 이렇게는 잘 안 보이네 이 글씨가. 공법 선생님은 A4로 이 책 크기로 만든다면 이 책 크기로 보면 글씨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른대요. 그죠? 이렇게 해달라고요?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욕을 해요. 아이고 가방에도 안 들어가는 이렇게 큰 책을 해가지고 1, 2차 하시는 분은 민법 요약집 보셨죠? 그걸 끝까지 보셔야 돼. 그것만 보셔야 돼. 기본서보다 그 책이 훨씬 좋아요. 공부를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요약집 가지고 동영상 보셔도 돼.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 책이 이런 책이 안 나왔어요. 요약집이 한 200 몇 페이지쯤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시험 준비했거든.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다 했어요. 이제 권리분석 파이다 이제 오늘은 파이다는 해봤다 이제. 민법은 법 조문이 있죠. 법 조문이 판례가 뭐예요? 사건이 생기면 그 법 조문을 사건에 맞게 풀어놓은 거예요. 법 조문 위에 이해가 잘 되시면 이게 자동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야지. 근데 이건 소홀히 하시고 이걸 따로 공부하시면 법 조문 따로 암기하시고 이거 따로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에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법 조문이 이해되시면 요 법 조문에서 사건 관계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 결국은 판례도 민법 몇 조에 따라 나올 거 아니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민법 요약집 보시면 큰 타이틀이 있죠. 그러면 법 조문에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쭉 판례에서 쭉 지문이 이만큼 길잖아요. 이걸 보실 때 쪼개서 판례 1번 요만큼 있죠. 2번 판례 이렇게 쪼개서 밑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판례가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기본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따로 있고 본문 따로 있고 박스처가 돼 있잖아요.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친절하게 밑줄도 되어 있더라 이번에는. 민법 치다가 눈알 빠질 뻔한 사람이 민법생 아니야? 집에 앉아 이 책상도 없어요. 밥상여만한 거 있지 요만한 거. 그래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안경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이 이만큼 있어. 책이 이만큼 있어. 매년 30만 원 책을 사요. 민법생이. 뭐 한 개 더 알아보려고. 한 개 알고 다른 필요 없는데 한 개 때문에 책 이만한 거 있죠. 6만 원짜리 책을 5권 사. 그 책이 가장 완벽한 책이에요. 어쨌든 요약집 믿고 하시라고 해. 해야 되는데 이거. 판례 공부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나 뭘 봐야 돼요. 요약집을 계속 읽으시면서 익히셔야 돼. 귀는 뚫려 있는데 읽기가 안 되면 빵점이에요. 해설집 보면 조금 이해가 이거가 이래 한 사람은 뭐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 듣긴 들었는데 책을 안 봐서 들은 거야. 그 시간이 들리면 이해가 되면 또 동영상 버려야 돼. 마약이거든 이게 동영상이. 마약입니다. 빠지면 안 된다고. 빠지면 대답도 막 해. 선생님 농담을 맞다. 저때 뭐 농담하고 쭉 다 이야기를 다 해. 근데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그럼 옆에 동생이 뭐라 해요? 니는 공부를 그만해놓고 빵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니네 가시나에 또 나오겠죠. 고수는 읽기가
듣기가 돼 있으면 읽는 게 책을 계속 봐요. 그 옆에 공부를 좀 적게 한 사람은 어떻게 봐요? 언니는 동영상 안 보나? 나 동영상 다 봤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옆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나중에 부동산 할 때 니도 빨리 동영상 끊고 책을 봐라. 이렇게 해야 돼. 동생이 너무 밉다. 그러면 뭐야? 동생이 너무 미우면 야, 책 필요 없다. 무조건 동영상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가는 3년 동안 계속 들인. 법원 경매 실무 권리 분석 있죠? 이건 다음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뭐 수업은 끝났는데 앞에 아침에 수업 전에 말씀드린 부탁드린 거 있죠? 강의실하고 독실을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거기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투지 마시고 다툴 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너무 열받아 안 되겠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열도 안 받았는데 열 받은 것처럼 저한테 오지 마시고. 수고하셨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내일 감독합니다. 감독하는데 시간은 여기 적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시간 재릴 사람은 시계 가져오시라고. 예? 9시 반부터죠 지금. 9시 15분에 20분까지 딱 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